원래 오늘 여자친구랑 고기 먹고 카페 갔다가 PC방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그냥 고깃집 갔더니 웨이팅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안 가고 그 옆에 베트남 쌀국수집 있길래 그거 먹고 여자친구네 가서 넷플릭스 보고 쉬었습니다. 오랜만에 잘 안 타는 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영상 찍기가 아주 편하네요. 그냥 차선 맞춰서 알아서 잘 가주니까. 어쨌든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 첫 번째는 장투하지 마라. 가치 투자하지 마라.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할 때 이제 막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특히 그 메리츠 증권의 존 리였나요? 메리츠 증권의 존 리? 그분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가치 투자를 해라, 뭐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이제 미국인 경우에만 한정이 되고 아주 일부 자산에만 한정이 됩니다. 보통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애플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별의별 대상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여러 투자 대상들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. 회사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코인도 뭐 상폐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.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? 제 지난 1년 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장기 존버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그 코인들 가격 1년 지나면은 얼마일 것 같으냐,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코인도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실이 됐죠. 지금 그때 존버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90% 이상 나신 분들도 많고. 절대로 이게 장기 존버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장기 존버를 하실 거면은 뭐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진짜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를 하시면 몰라도 뭐 알트코인 장투한다? 뭐 여기에 가치가 있어가지고 존버하겠다?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근데 내가 그 예외를 고를 확률은 낮다. 그리고 생각보다 코인은 이 개발하는 프로젝트 팀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. 회사에 뭐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기술 없는데 거짓말로 홍보해가지고 코인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을 절대로 믿고 사랑에 빠지지 마라. 그게 뭐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잃지 않는 것도 돈이 어쨌든 내 돈의 총량은 더 많으니까.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. 상승장에만 매매해라. 상승장에만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? 저는 이제 그 금리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리고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 자산의 진짜 가치가 막 갑자기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또 구간이 있을 거고 그런 구간에는 분명히 투자 시장에 돈이 많이 쏠리게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상승 국면이다. 지금은 하락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시기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금리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이 경제 시스템은 금리를 계속 높인 상태로 갈 수가 없고 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린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. 근데 1억 원 저억 원 하락장에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.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막 차트도 잘 보고 손절도 칼같이 하고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다 하셔도 되죠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내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하락장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돈을 벌려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돈을 잃는 매매는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. 쉬는 게 낫죠. 쉬는 게 돈을 버는 거죠. 상승장은 저는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본다.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뭐 이걸 길게 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. 금리 인상과 채권 그리고 이 투자 시장은 서로 반비례해요. 저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의 시장이 좋아지면 한쪽의 시장은 나빠집니다. 지금은 투자 시장보다는 채권이나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 시장이 훨씬 더 활황이고 반대로 그만큼 투자 시장은 불황이다. 다시 투자 시장에 활황이 찾아올 때까지는 매매를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코인 투자할 때 그 코인에 투자한 투자처가 있잖아요. 보통 뭐 없는 경우도 있죠. 뭐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많은 사람이 이미 투자를 진행했고 또 오래된 코인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런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뭐 나름 유망 알트코인이다 뭐 이런 것들 보면 투자처가 다 있어요. 그 투자처들은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면
엑싯을 하려고 합니다. 그 말이 뭐냐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확정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. 오늘 상장한 에토스 같은 경우도 많은 투자금을 받았지만 결국 그 투자금을 낸 투자처들은 엑싯을 하고 싶어 해요.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주식시장은 투자를 한번 하면 롱텀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지분을 장기 보유하고 롱텀으로 이 주식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코인 시장은 되게 상반됩니다. 그래서 투자를 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으면 엑싯을 하려고 투자처가 가진 소유한 코인을 막 팔아 제끼기 때문에 그 투자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. 일반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코인에 초기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업비트에 상장했어, 바이낸스에 상장했어.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팔겠죠.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뭐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을 다지면서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이제 누군가 뭐 대주주가 다시 매집을 하든 뭐 그런 시기를 거치기 전에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보통 투자를 만약에 뭐 토큰 한 개당 1달러에 했다, 상장 막 10달러에 시키고 뭐 10달러에 팔아 제끼고 10배 엑싯하고 관리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이 코인은 유망할까? 이런 생각은 그냥 갖다 버리시고 내가 이 코인에 초기 투자를 했는데 이 코인 되게 재료가 좋아, 막 사람들이 유망하대, 그런 작업들을 다 하죠. 유망하게 보이게.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믿어. 오케이, 10배 올랐네. 뭐합니까? 팝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냐 뭐 이런 것 위주로 보셔야 되고, 시가총액과 이게 상장했을 때 초기에 풀리는 토큰이 얼마고 뭐 1년차에 풀리는 토큰이 얼마고 뭐 매달 풀리는 토큰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지 이 코인의 기술력이 어떻고, 특히 기술력이라는 거는 정말 애매하고,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엊그저께는 A 코인이 기술력이 최고였는데 오늘은 B 코인이 기술력이 최고인 시장이 바로 블록체인 코인 시장이에요. 기술력 믿지 마세요. 어쨌든 기술력 좋다고 그렇게 믿고 장기 투자 하시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. 또 트레이딩도 좋은데 요즘에는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코인들, 하이프가 높은,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망하다라고 많이 평가하는 그런 코인들을 초반에 뭐 테스트넷, 그런 이제 어떤 테스트에 참여하고 코인을 보상받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. 차라리 그런 걸 하셔가지고 보상 받으신 걸로 수익을 남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코인 시장 절대 믿지 마십시오. 이 시장이 정말 믿을 코인 없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. 클레이튼 보시면 아실 거예요. 클레이튼도 제가 뭐 긴 말은 안 하겠지만은 가격이 말을 해주고 있죠. 클레이튼 믿고 뭐 한국의 블록체인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뭐 허무맹랑한 소리고, 가격이 가치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절대 코인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행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.